자, 물리 작용 반작용과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어디 보자. 힘이라는 놈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이라는 건 반드시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힘이라는 건 쌍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쌍으로. 벽을 밀면, 그죠? 내가 벽을 밀면 벽이 밀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쪽으로 밀리죠. 즉, 내가 벽을 밀어주는 것만큼 벽도 나를 민단 말이에요. 벽도 나를 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고 하고요. 두 힘 중에 하나의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그 다른 힘을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은 항상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로 작용을 합니다. 이거를 뉴턴 아저씨가 운동의 제3법칙으로 정의를 내리죠. 작반의 법칙. A라는 게 B에다가 힘을 줘요. 잡아서 당기나 보죠. 자, A가 B를 당기면 B도 A를 당깁니다. 그 힘의 크기는 똑같아요. 방향은 반대고요. 그죠? 자, 그래서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동시에 힘을 받는 물체도 힘을 가한 물체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힘을 가하게 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요, 힘의 평형처럼 크기는 같고요, 방향이 반대입니다. 힘의 평형도 이렇게 되죠. 같은 작용 선상에서 작용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한다. 여기가 힘의 평형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힘의 평형은요, 한 물체에 작용합니다. 한 물체.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F라는 힘이 작용하면 반대쪽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요러면 힘의 평형이에요. 이 한 물체에 작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한다 이러면은 작용 반작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지우고 작반하고 힘의 평형은요. 여기 밑에 있네.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는 힘들은 서로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가 도치가 되어 있는, 서로 바뀌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즉 A가 B를 당긴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거의 반작용은 B가 A를 당기는 힘,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를 바꾸면 돼요. 이러면 작반입니다. 근데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들은요, 한 물체에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가 B를 당기는 힘, 자, 이거와 평형 관계를 고르시오 하면은 같은 크기인데 C가 B를 당기는 힘, 이런 관계의 힘들이란 말이에요. 목적어가 어때요? 동일하죠.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들은 목적어가 같습니다. 목적어가 동일합니다. 이런 관계를 찾는 거예요. 바로 위에 작반의 법칙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 로켓이 가스를 내뿜으면 가스도 로켓을 밀어주겠죠.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지금 바뀌었죠. 주어 목적어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관계들을 찾으면 된다. 작용 반작용 간단히 보셨고요. 예를 들어서 3번에 보시면 가만히 놓여 있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구하시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이 힘이겠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니까 mg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2번에 보시면 이 중력의 반작용을 쓰래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중력을 풀어서 쓰시는 거예요. 중력은 뭐다? 지구가 물체를 이죠.
물체를 당기는 힘. 이게 중력이잖아. 요거에 반작용을 쓰라고 했으니까 주어 목적으로 바꿔요.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시면 작반의 힘이 되고요. 작반의 관계고요. 크기는 똑같아요. mg로. 뭐 3번에 1, 2번 정도 해 봐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로 가시면은 운동량 보존이 나오는데요. 우리 통합에서 배웠죠. 운동량이라는 게 뭐다?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표현을 해줬다. 속도라는 건 뭐다? 방향이 있는 값이죠. 그죠? 방향과 방향이 들어가 있는 값이야. 방향이 있는 빠르기란 말이야. 그래서 운동량도 뭐다? 방향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2kg짜리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2m/s로 간다. 이쪽이 플러스야. 그렇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운동량은 2 곱하기 플러스 방향이니까 플러스 4kg m/s 이렇게 구했었죠. 그죠? 그런데 뭐 2초 뒤에 저 2kg짜리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2m/s 움직이게 된 거야. 그러면 이때 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kg m/s가 되겠죠. 그러면 방향이 왜 중요하냐? 운동량의 변화량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냐 물어보시면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빼는 거거든요. 나중 게 얼마? 마이너스 4 빼기 처음 거는 얼마? 플러스 4. 그래서 마이너스 8kg m/s. 이렇게 방향이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속도의 방향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과 운동량인데요. 충격량의 크기는 또 뭐냐 이거죠.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의 곱으로서 표현을 한답니다. 충격량은 힘과 시간인데 이 힘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충격력이라고 부릅니다. 충격력. 자,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인데요.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하고 시간의 단위인 세크, 뉴턴 곱하기 세크로 그냥 표현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뉴턴을 이렇게 배우셨거든요. F는 ma. 이 뉴턴이라는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요거를 가지고 같은 거잖아요. 뉴턴 자리에 요걸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에다가 옆에 세크가 있잖아요. 그죠? 약분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뭐하고 단위가 이제 똑같아지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즉 여기 나와 있는 충격량의 단위와 같습니다. 미안해요. 운동량의 단위와 같습니다. 운동량의 단위. 즉 운동량의 단위와 충격량의 단위는 같아요. 두 개가 서로 단위가 똑같은 걸 보니까 연관이 있나 본데? 충격량하고 운동량이 연관이 있나 본데?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일단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아요. 힘도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격량도 방향이 있고요. 자, 이 3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요. 운동하는 물체에 힘과 시간이 가해지면 어떻게 돼요? 운동 상태가 변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걸 갖다가 자, 운동하는 물체에 힘과 시간을 가하면 운동하는 물체에 이렇게 빠르기가 변할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어쨌든 이렇게 빠르기가 변할 겁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수식으로 증명해 보자고요. 그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건데 뉴턴의 제2법칙 F는 ma에서 가속도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 t를 갖다 이항시키면 f 곱하기 t는 m 곱하기 델타 v라는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식이 유도가 되네요. 그죠? 이 법칙에서 이렇게 유도하는 거야. f 곱하기 t가 뭐라고 배웠어? 방금 충격량 i로 배웠지. 충격량 i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래. 질량 곱하기 속도가 뭐였어? 여기 나와 있는 운동량이었지.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은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물체의 충격량이 가해지면 운동량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풀 때는 이 식으로 굉장히 많이 풀고요. F와 T, 그 다음에 질량, 속도의 변화, 뭐 4개 중에 뭐 3개 주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개 구하려고 나옵니다. 이 식 많이 써먹는 식이에요. 이쪽에서는. 자,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요거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뺀다고 얘기했고요. 이때 중요한 거 방향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알짜 힘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방금 앞에서 배웠던 거 식 정리한 거예요. F 곱하기 T는 M 곱하기 델타 V, 너가 운동량의 변화량이었고요. T를 넘겨서 나타낸 식이에요. 이렇게 F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력에 의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뭐 같은 방향으로 밀면은 더 빨라지겠구나. 그럼 운동량이 증가하겠고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운동량이 감소하겠고 당연한 거겠지. 알짜 힘이 작용되지 않으면 뭐 변화가 없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 F와 T, FT 그래프라고 하죠.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넓이는 충격량과 똑같다. F 곱하기 T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든지 뭐 상관없죠. 뭐 이렇게 나오든지 어쨌든 여기까지의 면적이 충격량 아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이 아래 면적을 다 구하셔야 된다. 이게 충격량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잘 기억해 두시고 넓이는 충격량이다. 또 그다음에 밑에 그래프 운동량 시간 PT 그래프죠. P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알짜 힘이다. 방금 F는 F 곱하기 T는 운동량 이거 배우셨잖아요. 요게 Y축. 그 다음에 시간 T가 X축이잖아요. 그럼 너는 뭐겠어요? 기울기가 되겠죠. 수학에서 얘기하는 일차함수. 요 기울기가 알짜 힘이 되겠습니다. 기울기에 관한 것도 몇 가지 앞에서 배웠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잘 봐두셔요. 지금 요 그래프는요. 알짜 힘이 일정한 거예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알짜 힘이 일정한 그래프죠. 알짜 힘이 일정하면 무슨 운동이다? 등, 가속도, 운동이다. 지금 요 그래프는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꿀 때 똑같은 형태를 띱니다. 똑같은 형태를 떼요. 여기서 알짜임을 구하고 F는 MA를 통해서 요 가속도 계산하시면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 A죠. 형태가 두 그래프가 형태는 같습니다. 형태는 같아요. Y축의 값만 달라지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있다. 여기 값이 뭐 20이라고 놓고 여기가 2초다. 이렇게 나오면 질량은 2kg이야.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질량이 2라고 그랬으니까 요 P는 M 곱하기 V잖아요. 질량이 2면은 운동량 P가 20이 나왔다. 그러면 속도는 얼마야? 10인 거잖아. 그래프 똑같잖아. 이렇게 놓고 여긴 2초 그대로고 여기 10 이렇게 쓰면 돼요. 질량이 2kg이니까.
그럼 여기서 가속도 구하시면은 가속도는 얼마야? 2분의 10이니까 5네요. 여기서는 알짜 힘이라고 그랬죠? 예. 알짜 힘은 길기 구하면 얼마야? 10이잖아요. F는 MA 하시면 여기 2 곱하기 여기 가속도 5 하시면은 똑같이 10이고요. 이런 의미예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 운동량 보존의 법칙.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겠죠. 속도 변화가 없겠죠. 운동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별 내용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거를 보셔야 되겠죠. 요거를 외우셔야 되겠죠. 두 개의 물체가 굴러가다가 충돌하는 경우에 A는 V1으로 가다가 속력이 얘가 크겠죠. 가다가 꽝 부딪혔어요. 그래서 V1 프라임으로 속도가 줄었죠. A는 지금 운동량이 감소했어요. 줄었죠. B는 어떻게 됐을까요? 운동량이 증가했죠. 이렇게 한쪽이 줄면 한쪽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이었고 얘가 20이었어. 충돌하고 나서 A가 뭐 얼마로 할까요? 60으로 줄었어요. 70, 20으로 줄었다고 할까요? 20으로 줄었어요. 극단적이네. 어쨌든 20으로 줄었어. 그럼 80이 사라졌지. 어디로 갔어? B가 가져갔겠지. 그럼 얘는 얼마야? 80 받았으니까 100이 됐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것만큼 상대 물체가 가져가죠. 그래서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 두 물체의 운동량의 총합이 얼마야? 120이었죠. 충돌한 후에도 얼마예요? 120이에요. 자,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같습니다. 마찰 같은 거에 아무런 관계 없이, 이런 거에 아무런 관계 없이 무조건 성립이다. 항상 성립하네. 두 물체 간의 충돌 또는 세 물체 간의 충돌. 물체 간의 충돌에서는 이렇게 항상 성립한다. 뭐 벽에 충돌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 벽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는 두 물체나 세 물체, 여러 물체, 움직이는 물체들 사이에서는 이게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야? 운동량 보존을 뭐 확인하는 실험인가 보네요. 뭐 딱히 볼 거 없을 것 같고.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의 적용. 뭐 두물체 충돌. 두물체 운동에서 반드시 뭐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보존되는 거니까. 항상 보존됩니다. 예, 충돌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보존되는 거고요. 두 물체가 한 덩어리에 붙어서 가도 보존이 됩니다. 항상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 2kg이고요. 이쪽으로 속력이 10이라고 할게요. 앞에 있는 건 뭐 3kg이에요. 정지 상태입니다. 충돌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두 개가 같이 간다고 할게요. 2kg, 3kg 붙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얼마로 가겠냐 이거죠.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이 20이네요. 20. 그죠? 얘는 3kg짜리는 정지니까 20이에요. 그럼 충돌 후에도 얼마가 돼요? 20이 돼야 돼요. 그럼 속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빠르기는 4m/s면 되겠네요. 둘의 질량이 5니까 합쳐서 5, 4, 20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또는 하나의 물체가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경우도 성립해요. 똑같이. 여기 3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정지 상태로 있다가 폭발했어요. 폭발. 자, 그래서 1kg짜리로 쪼개지고요. 1kg짜리가 이쪽으로 2m/s. 나머지 조각이 2kg인데 얘가 이쪽으로 얼마로 가니? 이런 게 나오잖아요. 폭발하기 전에 운동량이 0이었거든요. 그럼 폭발한 뒤에도 얼마예요? 0이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2잖아요. 얘는 얼마예요? 그럼 플러스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V는 1m/s. 이렇게 구해주라는 얘기죠.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되고 있다. 이거 읽어보시면 이건 될 것 같고, 뭐 항상 성립해요. 마찰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거 할까요? 이런 건 뭐 너무 쉽죠. 4번 같은 거 해볼까요? 2, 50 충돌 전에 이쪽 10이었고 2, 4, 8 둘 다
같은 방향이니까 전체가 18이에요. 플러스 18이죠. 요거 플러스 2네요. 그죠? 요거는 4V네요. 합친 게 또 얼마가 되면 돼? 18이 되면 돼. 그럼 V는 4면 되겠네, 4.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 뭐 구해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 자료도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둘 다 정지하고 있다. 매달려서 딱 정지하고 있다. 근데 여기가 같은 N극이니까요. 밀어냅니다. 이렇게.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이런 그림이고요. 그죠? 아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요 물체를 지금 실이 붙들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반대쪽으로 자기력,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실에 걸리는 힘은 당연히 작아지겠죠. 뭐 중력이 뭐 20이라고 할까요? 가정하는 거예요. 그 밀어내는 힘이 뭐 10이라고 할게요. 이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10N. 그러면 줄에 걸리는 힘은 얼마다? 여기 걸리는 잡아당기는 힘은 10N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라는 얘기죠. 두 번째 그림은 아래쪽으로 20N 중력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이야. 잡아당기겠지. 그게 10N이야. 그럼 줄에 걸리는 힘은 얼마가 되겠어? 30N이야. 뭐 이런 식의 문제인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두 번째 자료는 1kg, 2kg, 질량 M이군요. 지금 안 가르쳐 줬어요. 충돌하기 전에가 A가 3. 이쪽으로 3 적으시면 되겠죠? B는 1입니다. 1 적으시고요. 빠르기가. 그 다음에 충돌한 뒤에 바뀌어요. A는 플러스 1로 바뀌어요. 여기 1kg짜리가 이쪽으로 1이고요. B는 질량 M짜리가 오른쪽으로 2가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적어 보시고 운동량 보존 쓰시는 거예요. 이거의 운동량이 얼마예요? 총합이 3 플러스 M이죠. 너도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곱하기 1이니까 1 플러스 2M이죠. 2M. 요거랑 서로 어떻다? 같다. 라고 놓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네. 5번 같은 경우에 정지되어 있다 이게 포인트죠. 예. 이런 그림 나오면 중력 그리라고 그랬죠. 이쪽으로 30N, 2kg짜리가 이쪽으로 20N. 그런데 이게 정지 상태로 있으려면은 용수철이 이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해야 되겠다. 그래야 알짜임이 0이니까. 그다음 이쪽 줄에는 얼마 걸려요? 30이 걸리겠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이쪽 줄에도 30이 걸리겠네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인가요? 이런 그림이죠. 질량 주고요. 시간과 운동량 그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옳은 걸 골라보래. 2초일 때 물체 속력 물어봤어. 그 2초일 때 운동량이 30 나왔네. 질량이 5니까 5 곱하기 6은 30.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속력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물체가 받는 알짜임의 크기는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구하면 되겠죠. 1초일 때 기울기, 3초일 때 기울기. 아이고, 1초일 때가 더 커요. 3배냐? 기울기 구해야 되는구나. 몇 배냐 물어봤구나. 2분의 30, 여기 15네요. 여기는 2분의 10이니까 5N. 15N. 3배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3초일 때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한다. 3초일 때 5N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울기는 어쨌든 양의 기울기죠. 따라서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방향.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뭐 그런 문제 드린 거고요. 나머지도 통합에서 했던 그런 내용이라서 뭐 쫙 해보시고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